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당군이 민족의 시작을 알렸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당군은 역사상 인물은 아닙니다.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신화상의 인물입니다. 역사상의 인물이 되려면은 생물연대가 뭐 확실하든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은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신화가 그 민족의 정신적 어떤 영혼 이렇게 되니까 신화에 대한 탐구가 많아지지만은 그렇다고 신화와 역사를 혼돈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됩니다. 또는 신화에 기초한 어떤 민족주의적 생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은 그 게르만의 신화를 어떻게 보면 아리안족의 우상화에 이용했던 히틀러처럼 별로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국경일이 있었습니다. 3.1절, 그리고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7월 17일 지금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축일로서 등급이 하나 낮아졌습니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리는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그 전으로 생각하면은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선언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 즉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국민국가였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이 상당히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8월 15일은 해방 및 건국기념일로 쭉 길어왔는데 좌파 득세의 분위기 속에서 어느새 건국기념일의 성격이 빠져버리고 광복만, 즉 해방만 기리고 있습니다. 해방만. 이 광복이라는 의미는 원래 독립국가를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조차도 상당히 곡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명절 중에서 대한민국과 관계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계되는 명절 두 개가 애매하게 처리됨으로써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날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욱더 이게 이렇게 근사한 나라가 생일이 없으면 사생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민족의 시작을 알린다는 이 상징적인 개천절을 기해 가지고 이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족과 국가입니다. 민족과 국가, 이게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민족을 국가보다 더 위에 놓으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민족을 국가보다 더 우선시하려는 그 움직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국가를 탄생시킨 제헌절과 건국기념일을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축소하는 데서 잘나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까지 뭐 광복군 기념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국자가 한국에서는 지금 대단히 폄하 또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우선 보겠습니다. 민족은 국가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힘을 씁니다. 국가 없는 민족이 어떤 운명인지 아시죠? 국가 없는 민족, 일제시대 때 한민족, 국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서기 1세기에 철저하게 로마군에 의해서 탄압된 이후에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수시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작심을 하고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은 민족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용맹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용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 국가는 용맹합니다. 국가는 민족성까지 바꾼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조 그리고 일제시대 합쳐서 한 600년 동안 한국은 용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설립되니까, 건설되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무정신이 강한 나라로, 국민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은 국가가 민족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국가 없는 민족은 곤란합니다. 민족 없는 국가는 또 이건 뭐 성립이 안 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민족이란 개념은 이게 동양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백성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백성, 민초, 뭐 이렇죠. 민족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19세기에 이탈리아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프러시아 중심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민족은, 한민족은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이게 국민국가인데, 여기서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네이션. 그래서 내셔널리즘이 국가주의 또는 국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국민이 다른 개념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잘못 전해져 가지고, 이것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대남 공산화 전력에 아주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산화 전략에. 그래서 6.15 선언에 보면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그런데 민족의 개념이 누구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만이 민족 개념이다,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면은 민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민족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은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항상 민족이 국가 위에, 민족이 국민 위에, 민족 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이게 한국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게 계급투쟁론과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망치고 있습니다. 망치고 있어요. 자, 민족과 국가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하는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까? 민족이 달랐습니까? 민족이 같았었죠. 왜 달라 있습니까? 이념이 달랐습니다. 이념.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다르게 되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갈라져 버린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연방국가, 통일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은 다 다릅니다. 민족이 달라도 이념이 같으면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고,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므로 미국은 민족이 달라도 통일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념은 삶의 방식을 규정을 합니다. 내가 자유민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노예로 살 거냐. 그리고
이념은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같은 이념이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근데 한국 사람이 북한 노동당 간부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이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민족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민족은 다분히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입니다. 신화적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성적입니다. 국가는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국가는 과학과 기술, 기업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국가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민족은 감성적 존재입니다. 감성과 이성 중에서 우선시하려면 불가피하게 이성을 우선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민족을 우선시하는 이 전략은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을 아주 중요한 무기로 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연설이 있습니다. 그게 1945년 12월인데 방송을 통해서, KBS 방송을 통해서 자신이 왜 공산주의와 결별하느냐 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승만은 공산주의를 민족 반역의 이념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사대주의로 몰아세웁니다. 그 근거는 당시에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과 스탈린을 추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소련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소련에 가서 소련에 충성을 다하라. 왜 한국에서 민중인이 이런 말 가지고 한국 사람을 속여서 분열시키느냐. 이렇게 딱 민족 반역자, 사대주의자로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방 직후에는 우파가 민족진영으로 불렸습니다. 민족진영. 그러다가 어느새 북한이 민족주의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북한이 민족주의를 가져가가지고 말하자면 훔쳐간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미국을 몰아내고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전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가 민족을 들고 나옵니다. 여기에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 중에 핵심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주사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사파가 말하자면 민족을 국가보다 위에 놓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국가보다 위에 놓는. 그런 게 반영돼 가지고 지금 건국을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출발로 보겠다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민족이라는 이 말이 정치적 흉기로 쓰이면서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민족 반역 범죄와 국가 반역 범죄가 있습니다. 친일파는 민족 반역이라고 합니다. 친일파는. 왜냐하면 친일파가 활동할 때는 일제시대인데 그때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없으니까 이 국가가 없을 때 일제에 부역해서 나쁜 짓 한 것을 무슨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이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친일파 처벌을 할 때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그때 판결문을 보면은 그 판사들의 고민이 나옵니다. 국가 반역이라는 것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민족 반역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법적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일파를 단죄할 때는 그 사실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고민스러운 판결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없을 때
범죄를 민족 반역으로 거는 것도 법리상으로는 상당히 무리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국가가 없을 때 살기 위해서 일제에 부여한 것은 정상 참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상 참작. 그러나 국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을 반역해 가지고 북한 정권에 봉사하는 것은 국가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반역이 민족 반역보다 더 엄중한 죄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친일파는 다 없어졌는데 요사이도 친일 만연산행을 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으려고 한 그 행위를 친일 행동이다, 친일에 비유해 가지고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민족이란 개념을 완전히 흉기로, 정치적 흉기로 이용하고 있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그리고 그 민족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민족은 서구의 개념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흉기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 민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민족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형성된 것이죠. 민족은 갑자기 제조되지 않습니다. 빵 굽듯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 통일국가는 신라였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통일신라로 합쳐져서 같은 공간에서, 한반도는 같은 공간에서 한국어를 오랫동안 쓰면서 같은 제도와 종교와 풍습을 누리다 보니까 한 1000년 계속되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 동질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든지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일제의 식민 통치라든지 이런 외세의 간섭을, 공격을 받으면 더욱 우리끼리 뭉치죠. 이렇게 해서 한국적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만들어지는데 100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란 잣대를 가지고 신라가 외세의 힘을 빌려서 동족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려먹었습니다. 그때는 민족이란 잣대가 없었어요.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하여 그 민족 바탕에 그 민족이 있었으므로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 그리고 한국어 이것을 딛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국민들이 참여한 선거에 의해서 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가 민족 통일국가의 기초를 놓은 것,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이 국민국가를 건설한 것, 이게 한민족의 2대 성취입니다. 2대 성취. 이 2대 성취를 모조리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민족사의 2단 세력인 북한 노동당 정권이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이란 이것을 흉기화해가지고 신라의 위대한 삼국 통일을 민족 반역 행위로 몰고 대한민국을 민족 반역 집단으로 지금 모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계급투쟁론의 영향을 받은 이 좌파 세력이 그 망국적인 민족을 앞세운 그 전략에 동조하고 있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온 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국은 언제냐? 임시정부다. 임시정부가 왜 나라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때 교육부에서 그런 희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군조선이 대한민국 건국 아니냐? 당군조선이 신화인데 그게 건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민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짜 민족주의인데, 이게 이 가짜 민족주의 집단은 상해 임시정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임시정부를 가지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보다 더 위에 놓으려고 그래요. 또는 당군
신화를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이성적 존재로서의 대한민국은 삼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전근대적인 신화, 또 하나는 계급투쟁론, 또 하나는 뭐냐, 가짜민족주의. 이 삼면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한 이론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싸움을. 감사합니다.